팁스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최대 5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박선영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장점이 너무 명확한 지원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은 말 그대로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분도 필요 없고 갚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창업 촉진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데도 지원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은 사례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장미칼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잠깐만. 장미칼 모르세요? 장미칼이 뭐예요? 알죠. 장미칼 아시죠? 뭐든 다 배워버리는 장미칼.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끝판 왕. 네, 장미칼 알죠. 너무 뻔뻔하게 들어오셨는데. 장미칼처럼 칼에 꽃을 새기는데 야생화를 새기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해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사업계획서부터 만들어서 지원금 받는 것까지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금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비 쓰시고 떨어지면은 다시 창업해서 지원금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직업 창업가 분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금 방식에도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금액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나가시겠다.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용처를 소명해야 된다던가. 그래서 지원금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게 팁스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최대 5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팁스를 받으면 서류 작업할 직원을 한 명 따로 뽑아야 된다. 요렇게 할 만큼 문서 작업이 많습니다. 근데 장점에 비해서는 너무 사소한 단점이니까 혹여 뭐 요건이 되신다면은 지원금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분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대 장점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될 동업자가 한 명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동업자가 사업 경험이 많고 유능하고 뭐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소프트뱅크라고 하는데요. 쿠팡에도 투자를 했고 최근에 야놀자에도 투자를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쿠팡에서 투자받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일단 통 큰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해서기도 한데 또 다른 중요 이유가 벤처 신화, 손정희 씨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다는 데서 창업가들이 희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지분 투자는 사업에 성공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만약 회사가 1000억짜리가 됐다라고 하면 지분 투자를 안 받았다면 1000억이 다 창업자 것인데 만약 40% 지분을 넘겨줬다 이러면 400억은 투자자 몫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4천이 필요해서 4천만 빌렸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뭐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4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를 받기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자이신 신격호 회장님은 지분 투자 반대론자셨습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는 상장도 안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신 현 신동빈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롯데 상장을 추진했는데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신격호 회장님은 왜 회사를 남한테 팔려고 그러느냐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면 지분 투자는 최우선 수단 고려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대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출은 지분 투자와 장단점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대출은 회사가 잘 돼도 정해진 돈만 갚으면 되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 돼도 빌린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좀 꺼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가 해산해버리면 지분 가치가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많은 회사에는 지분 투자를 좀 꺼릴 수 있다. 교수님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창업자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할 텐데요. 일단 지원금은 사소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짜 돈이다 보니까 받으시는 거를 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대출과 지분 투자를 비교를 하자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분 투자를 받으시면 아무래도 먼저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대출을 받았다보다는 투자하고 평가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좀 인정을 받아서 투자를 유치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커리어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 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시는 게 초기에는 조금 권장할 만한
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분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법률 정보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투자를 받았어요. 전문 기관 투자자로부터 회사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지분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도 뭐 조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 투자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경험은 없다 보니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로자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조언을 많이 주고 있으셔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지분 투자를 받는 경험은 상당히 좋았다. 이 내 회사를 나눠줘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걸 엔진이라는 법률 정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박성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 투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